30년 전 나는 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버린 걸지도 몰라요. 은지야, 회장님, 저 지원자 어디서 본 얼굴 같지 않으세요? 저 목걸이는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인가? 30년을 그렇게도 찾았었는데. 그 애, 당신 딸 맞아요. 하지만 안 돼요. 인정하지 마세요. 내가 10여 년을 당신 옆에서 호텔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렇게 뺏길 순 없지. 이 호텔은 곧 내게 될 텐데. 안 돼, 막아야 해. 다 조작된 것처럼 만들어야 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아빠 보고 싶었어요. 진짜 제 아빠가 맞으신 거죠?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것 같네요.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네요. 어둠이 짙게 깔린 호텔 로비에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대리석 바닥에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치며 중후한 분위기의 공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샹들리에가 내뿜는 은은한 불빛 사이로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습니다. 30년 전 나는 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니, 버린 걸까요? 호텔 최고층 회장실에서 커피를 내리던 중년 남성의 손이 덜컥 멈춥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듭니다. 재벌가 후계 구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진행될 핵심 인사 면접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랜드 호텔 그룹의 새로운 마케팅 팀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회장 강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따라 유독 무거운 빗줄기가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철민과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작은 아이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이야. 철민의 독백이 끝나자 화면은 호텔 로비로 전환됩니다. 면접 대기실에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낡은 목걸이가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오래된 것이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온 흔적이 역력합니다.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그 목걸이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윤은지라고 불리는 이 여성은 30대 중반이 되어 보이는 나이입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민적인 분위기가 풍깁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손에 든 이력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은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 이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건네준 이 목걸이가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면접관이 대기실로 나와 은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집니다. 면접관은 호텔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직원으로 철민 회장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회장님, 저 지원자 어디서 본 얼굴 같지 않으세요? 특히 저 목걸이는. 면접관의 속삭임이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며느리 박서린의 얼굴이 차갑게 식습니다. 서린은 회장의 며느리이자 호텔 부사장으로 차기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야심찬 여성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친 엘리트 출신으로 철민의 아들과 결혼한 후 호텔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왔습니다. 설마 그 애가 살아있었다는 건가? 서린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칩니다. 그녀는 은지의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 목걸이를 본 순간 서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30년 전 사라진 회장의 첫 번째 가족, 그리고 그 아이가 차고 있었다는 별 모양 목걸이. 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빨라집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섭니다. 회장 철민은 평소처럼 태연하게 앉아 있지만 은지를 본 순간 그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윤은지입니다. 은지의 인사소리가 면접실에 울려 퍼집니다. 철민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끔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입니다. 특히 그녀가 웃을 때 보이는 작은 보조개가 철민의 마음을 강하게 흔듭니다. 앉으세요. 철민이 차분하게 말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은지가 자리에 앉자 그녀의 목걸이가 조명에 반사되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별 모양 펜던트가 은은하게 빛나며 철민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철민의 눈이 목걸이에 고정됩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사라진 아내 박현숙과 어린 딸, 그리고 딸의 목에 걸려있던 바로 그 목걸이. 아내가 딸의 돌잔치 때 직접 만들어준 특별한 목걸이였습니다. 저건 분명히 그 아이가 차고 있던 목걸이야. 말도 안 돼. 똑같아. 너무 똑같아. 철민의 속마음이 경랑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손으로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쥔 채 감정을 억누르려 애씁니다. 호텔 업계 경력이 없으신데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은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0년 전 폭우 속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분은 분명 좋은 분일 거라고. 은지의 말이 끝나자 면접실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철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솟구쳐 오릅니다. 면접실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린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교차합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목걸이, 저 말투, 저 얼굴까지. 설마 정말로? 안 돼, 절대 안 돼. 서린의 마음속에는 계략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약 은지가 정말로 회장의 딸이라면 자신과 남편의 지위는 위험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은지가 나가자 철민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눈앞에는 30년 전의 그 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폭우와 함께 사라진 가족, 그리고 지금까지 안고 살아온 후회와 그리움. 이 순간부터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면접이 끝난 후 은지는 호텔 로비의 한 모서리에 앉아 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빗소리가 마치 30년 전 그날 밤을 연상시킵니다. 은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방금 전 면접에서 느꼈던 묘한 감정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회장실에서는 철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진 속 어린 딸의 목에 걸린 목걸이와 방금 본 은지의 목걸이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목걸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철민의 속마음이 요동칩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을까요? 그가 평생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온 그에게는 또 다른 실망이 두려웠습니다. 이때 노크 소리와 함께 서린이 회장실로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님, 면접은 어떠셨나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철민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그저 그랬어. 평범한 지원자였지. 하지만 서린은 철민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10여 년 가까이 지켜본 시아버지의 모습 중에서도 오늘은 유독 다릅니다. 불안해하고 있고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혹시 그 지원자에게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수상해 보였는데요. 서린의 말에 철민이 고개를 돌립니다. 수상하다니 무슨 뜻이지? 글쎄요, 출신이 불분명하고 경력도 부족한 사람이 우리 같은 대기업에 지원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서린의 말에는 교묘한 독이 섞여 있습니다. 철민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민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어. 하지만 아버님, 요즘 같은 세상에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저 목걸이 같은 걸 보면. 서린이 말을 멈춥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민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린을 바라봅니다. 목걸이가 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오래되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서린이 얼른 둘러댑니다. 하지만 철민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린에 대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작은 원룸에서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들이 담긴 작은 상자를 꺼내어 들여다봅니다. 낡은 사진들, 일기장,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편지입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분도 우리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실 거야.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분을 만나보렴.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으며 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려 애쓰셨습니다. 은지는 목걸이를 만지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떠올립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일찍 사무실에 나와 은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봅니다. 주소, 학력, 경력 모든 것을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개인 조사팀에게 은지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특히 가족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조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갑니다. 철민은 혼자 남아 복잡한 심경을 달래려 애씁니다. 만약 은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한편 서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윤은지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특히 과거 이력과 가족관계, 그리고 그 목걸이에 대해서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습니다. 만약 은지가 정말 철민의 딸이라면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은지에게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호텔 마케팅팀 사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지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큰 회사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출근 첫날 은지는 일찍 호텔에 도착합니다. 로비에서 방향을 찾고 있는데 우연히 철민과 마주치게 됩니다. 어제 면접 보신 분이시네요. 은지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철민은 가까이서 본 은지의 모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니 현숙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표정이 현숙과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출근이신가요? 철민이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새로운 직원에게 회사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철민의 제안에 은지는 조금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응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그러실 필요는 괜찮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거든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은지와 철민 모두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운명의 실이 서로를 이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지켜보는 설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철민이 은지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이 자신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설인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뜩입니다. 은지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호텔 이사회 회의실에는 중후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고 정면에는 철민이 의젓하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새로 채용된 마케팅팀 직원들의 첫 번째 기획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민이 차분하게 말하자 설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섭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계획된 미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회장님,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문제라니 무슨 뜻인가? 윤은지라는 직원 말입니다. 출신 배경을 조사해 보니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더군요. 설인이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습니다.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들이 그럴듯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호텔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출신도 불분명하고 과거 이력도 석연치 않습니다. 혹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설인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철민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출신이 왜 문제가 되지? 능력이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언제부터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했나? 철민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묻어납니다. 설인이 당황하며 다른 접근을 시도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신뢰의 문제예요. 이런 대기업에서는 직원의 배경이 투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지? 철민이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설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저 목걸이 말입니다.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어지고 설인은 자신의 말이 적중했음을 직감합니다. 목걸이가 왜 문제가 되나?
철민이 냉정하게 물어보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설인이 목걸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정체를 숨기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설인의 말에 철민과 설인 사이에 불길한 긴장이 감돕니다. 다른 임원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은지가 들어옵니다. 마케팅 기획안을 발표하러 온 것입니다. 그녀는 회의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 윤은지입니다. 오늘 발표할 기획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은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료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설인의 시선이 그녀의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잠깐,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건가요? 설인이 갑자기 날카롭게 물어봅니다. 은지는 당황하며 목걸이를 만집니다. 이건 어머니 유품입니다. 어머니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설인의 집요한 질문에 은지는 더욱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걸까요? 박현숙입니다. 은지의 대답을 들은 순간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현숙, 그 이름은 30년 동안 그의 가슴 깊이 묻어둔 이름입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입니다. 현숙, 박현숙이라고 했나?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은지는 회장이 왜 어머니 이름에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어머니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나? 철민의 질문에 은지의 눈에 슬픔이 어립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으로.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철민은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은지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고. 하지만 설이는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회장님, 설마 그 여자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설인의 말에 은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사기꾼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목걸이 진짜 어머니 유품이 맞나요? 혹시 어디선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설인의 공격적인 질문에 은지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이건 제게 가장 소중하다고 해서 진짜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가짜 유품을 만드는 것도 쉽다고 들었는데요. 설인의 말이 계속되자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가짜라고 하다니 이렇게 모욕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철민이 설인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냅니다. 부사장 말이 지나치다. 근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 아버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 저 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거라면. 목적? 무슨 목적 말인가? 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혹시 당신과 관련된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순간 회의실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은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철민은 설인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날 밤 은지는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부사장은 자신을 그렇게 의심하는 걸까요? 그리고 회장은 어머니 이름을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을까요? 목걸이를 바라보며 은지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 목걸이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 목걸이는 너의 아버지가 주신 거야.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주신 거지.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 목걸이를 보여드려라. 어머니의 말이 떠오르며 은지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마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찾지 않으셨을까요? 한편 철민은 서재에서 과거의 기록들을 뒤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경찰 보고서, 실종 신고서, 그리고 개인 조사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봅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은지가 살아있다면 철민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만약 은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30년 동안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찾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서리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겠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 당장 그 여자의 과거를 완전히 조작해서 회장님께 보고하세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서린이 조작한 가짜 정보들이었습니다. 은지의 출생 기록이 조작되었고 목걸이도 가짜라는 허위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갈등의 씨앗이 더욱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의 책상 위에는 조사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서린이 조작한 가짜 보고서였지만 겉보기에는 매우 공신력 있어 보입니다. 철민은 보고서를 펼쳐보며 눈썹을 찌푸립니다. 출생 기록 불일치, 목걸이 감정 결과 최근 제작품. 이게 정말일까? 보고서에는 은지의 출생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가 착용한 목걸이가 30년 전 물건이 아닌 최근에 제작된 모조품이라는 감정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린의 치밀한 조작이었지만 철민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철민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3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딸에 대한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이용해 접근한 은지에 대한 배신감도 느낍니다. 설마 날 이용하려 했던 건가? 철민이 중얼거리며 보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습니다. 은지의 눈빛에서 느꼈던 순수함과 어머니 현숙을 닮은 모습들이 모두 연기였을까요? 이때 서린이 회장실로 들어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조사 결과를 보셨나요? 응, 봤어. 정말 실망스럽군. 철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납니다. 서린은 더욱 확신을 주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버님, 사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다른 재벌가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서린이 또 다른 조작된 자료를 내밉니다. 은지가 과거에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짓 증거들입니다. 이런 전문적인 사기꾼이었군. 철민의 실망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합니다. 직접 은지와 대면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윤은지를 불러. 아버님, 굳이 그러실 필요가. 불러오라고 했어. 철민의 단호한 말에 서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혹시 철민이 은지의 말에 다시 흔들릴까봐 걱정됩니다. 1시간 후 은지가 회장실로 올라옵니다. 어제부터 계속된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철민과 서린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앉으세요. 철민의 목소리가 어제와는 달리 차갑습니다. 은지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리에 앉습니다. 혹시 이름이 정말 윤은지가 맞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지는 당황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 성함은 정말 박현숙이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질문을? 철민이 책상 위의 보고서를 은지 앞으로 밀어냅니다. 이걸 보세요. 은지가 보고서를 펼쳐보자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의 출생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내용과 목걸이가 가짜라는 감정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런 적이 없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거짓 정보를 만든 걸까요? 그럼 이 보고서가 거짓말이라는 건가? 철민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은지는 억울함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누가 왜 이런 거짓 정보를? 거짓 정보? 그럼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건가? 설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듭니다. 은지가 설인을 바라보자 그녀의 눈에서 적의를 느낍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정말 박현숙이고 이 목걸이도 정말 어머니 유품이에요. 은지가 목걸이를 꽉 쥐며 말합니다. 하지만 철민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당신 말이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건가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은지의 절망적인 목소리에도 철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30년간 쌓인 상처와 지금의 배신감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습니다. 현숙, 내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누가 알려줬나? 철민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은지는 철민이 내 아내라고 한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내라니? 설마 회장님이? 대답해. 누가 그 이름을 알려줬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정말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은지가 절규하듯 말하지만 철민은 믿지 않습니다. 설인이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합니다. 아버님,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미 증거는 충분합니다. 정말 날 농락한 거야? 철민이 일어서며 은지를 내려다봅니다. 은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농락이라니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모른다고? 30년 전 사라진 내 딸을 흉내내며 내 감정을 가지고 논 거 아닌가? 철민의 말에 은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딸이라니, 그럼 정말 철민이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딸이라고요? 그럼 정말 아버지이신 건가요? 은지의 간절한 물음에도 철민은 차갑게 답합니다. 내 딸은 30년 전에 죽었어. 당신 같은 가짜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충분해. 당장 나가. 철민의 단호한 명령에 은지는 절망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던 그 사람이 바로 철민이었는데 이렇게 거절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나가라고 했어. 철민이 소리를 지르자 은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장실을 나갑니다. 은지가 나간 후 설인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잘하셨어요, 아버님. 저런 사기꾼에게 속을 뻔했네요. 하지만 철민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은지를 내쫓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습니다. 정말 은지가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설인이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은지는 작은 원룸에서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모두 꺼내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진짜인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요? 어머니 일기장을 펼쳐보니 철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철민 씨가 오늘도 은지를 보러 왔다. 은지가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 언젠가는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일기를 읽으며 은지는 확신합니다.
철민이 분명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편 철민은 서재에서 과거의 기록들을 다시 뒤지고 있습니다.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린의 조사 보고서와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겠어. 철민이 개인 조사팀에게 다시 의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서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뢰할 생각입니다. 신뢰의 균열이 더욱 깊어지고 진실을 향한 새로운 추적이 시작됩니다. 철민이 개인 조사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린을 거치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전문 조사기관의 은지와 서린, 그리고 30년 전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호텔 최고층 회장실에서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달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은지를 내쫓은 것에 대한 후회와 의심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정말 은지가 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이때 조사팀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옵니다. 회장님,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뵐 수 있을까요? 조사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철민은 즉시 만나자고 답합니다. 1시간 후 조사팀장이 회장실로 올라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습니다. 회장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조사팀장이 호텔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을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일주일 전 서린이 한 남성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가짜 감정서를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사장님이 목걸이 감정서를 조작하도록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서린이 조작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사팀장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냅니다. 진짜 목걸이 감정서였습니다. 윤은지 씨의 목걸이를 실제로 감정한 결과입니다. 이 목걸이는 확실히 30년 전에 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별 모양 디자인은 조사팀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철민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회장님께서 직접 주문 제작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철민이 충격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렇다면 은지가 진실을 말한 것이었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윤은지 씨의 DNA 검사 결과. 조사팀장이 검사 결과지를 내밉니다. 회장님과 99.99% 일치합니다. 윤은지 씨는 분명히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순간 철민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내쫓은 것입니다. 그럼 윤은지가 정말 내 딸이었다고?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30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팀장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냅니다. 당시 부사장님의 아버지가 그 사고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숙 씨와 은지 양이 사라진 그날 밤 부사장님의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철민의 분노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서린의 가족이 자신의 가족을 해친 것인가요? 증거는 확실한가? 네, 당시 목격자들과 관련 문서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부사장님의 아버지는 회장님의 첫 번째 결혼을 반대했고 사업상 이유로 박현숙 씨를 제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철민의 주먹이 떨립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사실은 서린의 가족이 만든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팀장이 마지막 자료를 꺼냅니다. 최근 부사장님이 은지 씨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작을 벌인 정황은 확실합니다. 이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설인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조사팀장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긴장합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신가요? 설인이 자연스럽게 묻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설인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합니다. 설인 앉아. 설인이 자리에 앉자 철민이 조사 자료들을 그녀 앞에 내밉니다. 이것들을 설명해 보겠나? 설인이 자료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CCTV 영상, 목걸이, 감정서,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폭로된 것입니다. 이건 뭔가요? 설인이 당황하며 변명을 시도합니다. 모르겠다고? 내가 직접 한 일이잖아. 철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습니다. 아버님,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은지의 자료를 조작하고 가짜 감정서를 만들고 내 딸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게 오해인가? 철민이 일어서며 설인을 내려다봅니다. 설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철민의 날카로운 질문에 설인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30년 전 한 일도 알고 있었나? 설인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듭니다. 그녀도 아버지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건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럼 은지가 내 딸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방해했나? 철민의 추궁에 설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딸이라면 저희 입지가 내 입지 때문에 내 딸을 내쫓았다는 거야? 철민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잃을 뻔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합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님, 제발. 나가라고 했어. 철민의 고함에 설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장실을 나갑니다. 설인이 나간 후 철민은 조사팀장에게 묻습니다. 은지는 지금 어디에 있나?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철민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어떻게 딸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찾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직접 상처까지 준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준비해. 은지에게 가겠어. 철민이 결심을 내립니다. 이제라도 딸에게 진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은지의 작은 원룸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철민이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립니다. 30년 만에 딸과 진정한 재회를 하게 될 순간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철민의 손이 떨립니다. 안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나야. 아버지야.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새로운 시작을 향한 문이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은지가 문을 열자 철민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평소에 당당했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딸 앞에 선한 아버지의 모습일 뿐입니다. 은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문틈 사이로 철민을 바라봅니다. 왜 오셨나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와 경계심이 서려 있습니다. 지난주 회장실에서 받았던 모욕과 상처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들어가도 될까? 할 말이 있어. 철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한쪽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철민이 어머니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집니다. 30년 전 사랑했던 현숙의 모습이 사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가 철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현숙, 정말 현숙이야. 철민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은지가 의자를 내밀며 조용히 말합니다. 앉으세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를 아셨나요? 철민이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은지야. 아니, 딸아. 철민의 첫마디에 은지가 놀랍니다. 딸이라고요? 그럼 정말. 응, 넌 내 딸이야.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소중한 딸. 철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은지도 혼란스러워하며 목걸이를 만집니다. 그럼 지난주에 저를 내쫓으신 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민이 고개를 숙입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부사장이 모든 걸 조작했어. 내 자료를 가짜로 만들고 목걸이 감정서도 거짓으로 만들었지. 나는 또 속아서 널 의심했어. 은지가 충격을 받으며 철민을 바라봅니다. 조작이라니. 그럼 정말 저를 믿지 않으신 건가요? 믿고 싶었어. 정말 간절히 믿고 싶었지. 하지만 30년 동안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또 실망할까봐 두려웠어. 철민의 솔직한 고백에 은지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30년 동안 왜 찾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리셨는데.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지. 하지만 철민이 3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갑자기 사라진 현숙과 은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음모에 대해서 말입니다. 설인의 아버지가 너희를 해친 거였어. 내가 현숙과 결혼하는 걸 반대해서 사업상 이유로 너희를 제거하려 했던 거지. 은지가 충격을 받으며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겪으신 그 모든 고통이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철민이 무릎을 꿇으며 은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철민을 바라봅니다. 30년간 품었던 원망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도 힘드실 거라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어요. 철민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현숙의 마지막 마음을 알게 된 순간 그동안의 죄책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현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민이 현숙의 사진을 향해 중얼거립니다. 은지도 함께 울면서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은지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철민이 눈물을 닦으며 은지를 바라봅니다. 함께 살자. 30년 동안 못다한 아버지 노릇을 하게 해줘. 은지가 망설입니다.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받아들이기엔. 그래, 천천히 하자. 아버지가 기다릴게. 철민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때 은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은지 씨죠? 조심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고 합니다. 익명의 목소리가 경고합니다. 은지와 철민이 동시에 긴장합니다. 누구세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서린이 당신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설인이 뭔가 더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위험해. 무서워요, 아버지. 은지가 처음으로 철민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철민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철민이 은지를 안으며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창밖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은지야, 빨리 짐을 챙겨. 여기서 나가야 해. 철민이 급하게 말합니다. 은지가 서둘러 어머니의 유품들을 가방에 넣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설인이 보낸 사람들일 거야. 빨리 나가자. 철민과 은지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앞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윤은지 씨, 택배 왔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택배를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철민이 은지의 손을 잡으며 속삭입니다.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자.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나가는 순간 앞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설인이 보낸 사람들이 침입한 것입니다. 빨리. 철민과 은지가 건물을 빠져나와 철민의 차로 뛰어갑니다. 엔진을 켜고 급하게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추격하는 차량들이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요? 안전한 곳으로. 일단 설인을 처리해야 해. 철민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한편 설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지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나? 설인이 부하에게 묻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회장님이 거기 있었다고?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철민과 은지는 30년 전과 똑같은 날씨 속에서 위험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검은색 승용차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철민은 핸들을 꽉 쥐며 시내 골목길로 차를 몰아갑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해치려는 건가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민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답합니다. 설인이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어. 막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뭐든 할 수 있지. 철민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설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아야겠어. 철민이 전화를 받자 설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님, 어디 계신가요? 위험한 게임은 그만하시죠. 게임? 내가 먼저 시작한 게임 아닌가? 그 여자를 포기하세요. 그럼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설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포기? 내 딸을 포기하라고? 딸이라는 게 확실한가요? 혹시 또 속는 건 아닐까요? 설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하지만 철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해. DNA 검사까지 했으니까. 전화 너머로 설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끝까지 가겠다는 건가요? 그래, 끝까지 갈 거야. 내가 내 가족에게 한 짓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철민이 전화를 끊자 설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한편 철민과 은지는 그랜드 호텔에 도착합니다. 철민은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며 은지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해. CCTV도 많고 보안도 철저하거든. 하지만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설인의 부하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급하게 차를 돌리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와. 부하들이 차를 포위합니다.
철민과 은지가 차에서 내리자 그들은 호텔 로비로 끌려갑니다. 호텔 로비에는 설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지막 승부를 건 사람의 절망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시려는 거군요, 아버님. 설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박설인,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설인이 섬뜩하게 웃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어야 한다고요? 은지가 앞으로 나서며 설인을 바라봅니다. 저는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 웃기지 마세요. 30년 동안 버림받은 주제에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설인의 말에 은지가 상처받지만 철민이 앞으로 나섭니다. 박설인, 그만해. 은지는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빼앗아 간 거지. 아버지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설인이 당황합니다. 철민이 조사 결과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30년 전 그날 밤 내 아버지가 현숙과 은지를 납치했어. 내 결혼을 방해하려고. 설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현숙은 그 과정에서 다쳤고 은지와 함께 도망쳐서 숨어 살았던 거야.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설인이 부정하지만 철민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목격자도 있고 관련 서류도 다 있어. 그리고 내가 최근에 한 조작들도 모두 증거가 있지. 설인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이때 호텔 로비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철민이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습니다. 박설인 씨 문서 조작과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설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설인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어요. 설인이 은지를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당신, 정말 그분의 딸이라고 확신해요? 진짜 딸은 따로 있다고요. 순간 로비에 정적이 흐릅니다. 은지와 철민이 동시에 설인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야? 철민이 다가가며 묻습니다. 30년 전 아이가 둘이었어요. 쌍둥이였다고요. 설인의 폭탄 발언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쌍둥이라고? 그럼 은지에게 언니나 동생이 있다는 말인가?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는 설인이 말을 망설이자 은지가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제 쌍둥이는 어디에 있나요? 살아있나요?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한 명은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했거든요. 설인의 말에 은지가 절망합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니,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니. 철민도 충격을 받습니다. 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은지가 불안해합니다. 경찰이 설인을 끌고 나가려 하는 순간 설인이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찾아보세요. 당신에게는 또 다른 딸이 있어요. 하지만 과연 당신을 용서할까요? 설인이 체포되어 끌려가고 로비에는 철민과 은지만 남습니다. 은지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 쌍둥이 자매가 있다면 그 아이도 이런 목걸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철민이 깊이 생각합니다. 아마도 현숙이라면 두 아이에게 똑같은 목걸이를 해줬을 거야. 그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은지의 눈에 희망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철민은 복잡한 심경입니다. 왜 현숙은 쌍둥이였다고 내게 애기를 안 했을까요?
한 명의 딸을 찾는 것도 30년이 걸렸는데 또 다른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찾는다면 그 아이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폭우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 또 다른 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인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텔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철민과 은지는 서서히 부녀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이 남긴 마지막 폭탄 발언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과제를 남겨놓았습니다. 호텔의 카페에서 철민과 은지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어 지난주의 폭풍우가 거짓말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게 쌍둥이 언니나 동생이 있을까요? 은지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묻습니다. 철민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숙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는데 분명히 아이가 둘이라고 적혀 있더구나. 내가 그때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철민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납니다. 그럼 꼭 찾아보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은지의 간절한 표정에 철민이 미소를 짓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이번에는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질게. 이때 철민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개인 조사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만나실 수 있나요? 1시간 후 호텔 회장실에서 조사팀장이 새로운 자료를 펼쳐놓습니다. 30년 전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당시 한 아이가 지방의 한 고아원으로 보내진 기록이 있습니다. 은지가 놀라며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고아원이요? 네, 부산의 한 고아원인데 그곳에서 자란 아이가 현재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윤수지, 나이는 은지 씨와 똑같습니다. 철민과 은지가 동시에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세요. 조사팀장이 한 장의 사진을 꺼냅니다. 사진 속 여성은 은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목에 걸린 목걸이가 은지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닮았네요. 은지가 감탄합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당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철민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날 오후 철민과 은지는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지가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기다리던 중 한 간호사가 나옵니다. 윤수지 간호사님을 찾으시나요? 네,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철민이 정중하게 답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수지가 나타납니다. 은지와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저분은. 수지가 은지를 보며 당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은지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수지는 은지의 목걸이를 보고 더욱 놀랍니다. 그 목걸이, 저와 똑같네요. 수지가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보입니다. 정말로 똑같은 별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자라셨나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맞아요.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그런데 어떻게 아시죠? 수지가 의아해합니다. 철민이 깊은 숨을 쉬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수지 씨,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당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지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섭니다. 아버지라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은지가 나서서 30년 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쌍둥이였던 것, 어머니 현숙의 이야기,
그리고 설인의 아버지가 버린 음모까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수지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가족이 있었다는 건가요? 맞아요, 언니. 우리는 쌍둥이예요. 은지가 수지의 손을 잡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자매의 손길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왜 이제야 찾으신 거죠? 수지가 철민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 질문에는 30년간 혼자 살아온 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어. 철민이 고개를 숙입니다. 고아원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늘 가족이 그리웠는데. 수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은지가 수지를 안으며 위로합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어머니 현숙의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것입니다. 어머니, 수지 언니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요. 은지가 묘비 앞에서 말합니다. 현수가 늦었지만 우리 딸들을 다시 찾았어. 이제 잘 지켜줄게. 철민도 묘비에 손을 얹으며 다짐합니다. 수지는 처음 보는 어머니 묘소 앞에서 오열합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철민은 호텔 경영을 은지와 수지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합니다. 두 딸이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호텔을 만들어 가기를 바랐습니다. 호텔 이사회에서 철민이 발표합니다. 앞으로 그랜드 호텔은 제 두 딸이 공동으로 경영하게 됩니다. 은지는 마케팅을, 수지는 의료 관광 사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은지와 수지가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호텔에서 저녁을 함께 합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은지가 말합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수지도 미소를 짓습니다. 철민은 두 딸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3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박설이는 어떻게 됐나요? 은지가 궁금해합니다. 판결이 나왔어. 5년형을 받았지.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해 줄 생각이야. 철민의 말에 두 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30년 만에 다시 뭉친 가족의 따뜻한 저녁이 계속됩니다. 낡은 목걸이 두 개가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목걸이들은 이제 분리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30년간의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목걸이가 아니었으면 딸들을 평생 못 만났을 뻔했네요. 딸들을 찾고 행복하게 살 아버지는 참 행복하실 거예요. 30년을 가슴 아파하며 힘들게 산 세월을 모두 보상받으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또 사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